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2월 11일 월요일 조교방송 녹화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장기 때 꼭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라도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냥 쉬었습니다. 무조건 쉬자. 소위 말해서 재테크도 있는데 휴테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자. 그런 개념으로 어디 목장에도 제가 갔다 왔고 또 제가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겨울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또 오래간만에 골프장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뭐 골프가 아니라 그냥 바람 쐬러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모르는 사람들하고 조인해서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뭐 잘은 못 쳐도 보기, 그래도 오래간만 나갔어도 보기 풀이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석에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뭐 무조건 쉬었다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않고 정말 쉰 것은 아니고 조교 관찰도 하고, 또 제가 그동안에 작년에 뭘 잘못했는가, 금년 봄에 겨울에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잘한 것은 놔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 나름대로 뭐 피드백을 하면서 수십 번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냐, 내 예상이 뭐가 잘못됐냐 제가 돌이켜보면서, 또 최근에 금년 들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철저하게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이제 실수가 좀 적어지고,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 휴장기 때까지 쉬지 않고 6개월 가까이 이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 보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쉬었습니다. 쉬었다가 하니까 무조건 잠만 자고, 그런 뭐 잠도 많이 잤습니다. 평소에는 못 잤으니까 자고, 담배도 별로 안 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식적으로 그 추석 설 연휴 잘 보내시라 이렇게 인사드린 것도 조금 가식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조교 방송을 휴장기 때 기다리신 분도 계시는데, 이번 휴장기가 이상하게 원래 지난주에 경마를 했어야 돼요. 그 앞전주에 시기로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노조에서 그렇게 하자 해서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난주에 간단하게 제가 복귀를 간단하게 하고 조교 방송을 눈에 띄었던 마필들 하고 라이브로, 제가 부산 과천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날씨가 또 이번에 또 오늘 내일까지 춥다 하더라고요. 또 진짜 춥긴 추워요. 영하 10 몇 도까지 내려가니까 도저히 또 지난 연말에 제가 혼난 적 있잖아요. 라이브를 한번 했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오늘 그냥 가볍게 녹화를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복병꽃 마필 지난 휴장기 때 많이 잡아냈어요. 뭐 그런데 추천 용주로 제가 이제 토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날 상당히 어렵다. 원래 휴장기 때 경마는 전진 흐름이 있잖아요. 원래 설 연휴 앞두고는 그렇게 그 배당이 안 터져요. 예년 거쭉 쭉 보면은요. 저는 계속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그 휴장 때 이렇게 딱 휴장 전에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날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것 봐라.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갔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못 갔어요. 복병꽃 마필을, 근데 추천용 선정을 잘못한 거죠. 선정을 잘못. 복병꽃 마필을 많이 잡아냈는데 그걸 추천용주로 하나를 제대로 못 먹으니까 팬 여러분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날 뭐 지하지 기술 조심해야 된다, 제가 제 입으로 하면서도 못 먹었어요. 복병꽃 마필. 내가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거 뭐 길게는 설명 않고 딱 두 가지만 언급하겠는데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수가 24명이 교체된 거예요. 나중에는 마지막 경기 때 5명에 6명 교체되니까, 4명 교체됐나? 5명 교체되니까 이거 누군지를 교체된 걸 모르겠어요. 컨디션 난조. 뭔 컨디션 난조예요. 중간에 하다가 뭐 부상으로 낙마로 인해 상해서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되는데
경마 시작하자마자 이철경 기수는 또 뭐 컨디션 난조로 기수겼죠. 또 이철경 기수가 또 33조 소속이잖아요. 또 33조는 인기 끌고 다 배당을 터뜨렸고 배당의 빌미만 제공하고 또 조용하게 일굴에서 1400거리 내려와서 장거리에서 바닥을 쓸어놓고 또 조용하게 또 막판에 저배당으로 바람 불고 또 입상하고. 참 정말 어려운 집구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철 기수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개방송 끝나면은 제가 이제 거기 그냥 끄면 돼요. 끄면 되는데 베트남에서 2차 북미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언론에서 안 나온 내용, 언론에서 안 다룬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 5분 또는 7분 사이에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국빈 방문했을 때 그렇게 환대를 안 받았어요. 왜 그 양반들은 우리나라를 갖다 그렇게 환대를 했는가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이해를 가셨을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어떤 언론에서 안 다뤄요. 어떤 언론에서도 이 멍청한 언론들이에요. 쓸데없는 것이나 파고자빠졌고. 아무튼 지난주 그 신영철 기수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영철 기수가 그 승군전 맞이한 토요일 날이었죠. 대상경주와 토요일 날 그것만 언급하고 조개방송 실시하고요. 조개방송 끝나면은 그냥 끄면 돼요. 그 끝나면은 제가 베트남 북미 회담에 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론에서 안 다룬 거, 언론에서 다루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안 다룬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2월 2일 날이죠.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신영철 기수의 안장에 몇 경주죠? 11경주죠. 11경주. 여러분들 이 조교 방송이 끝나면 꼭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 한번 보세요. 위드 프렌드십 승군전. 이제 걸음이 나왔다. 괜찮다. 근데 나머지 보니까 편성이 상대 마필들 개똥들이에요. 개똥들이에요. 그런데 직선에서 쭉 올라옵니다. 근데 첫 찍은 안 되고 올라와요. 왜? 여유가 있거든요. 아무도 올라오면 마필이 없어요. 근데 막판 50m인가 30m 남겨놓고 방심으로 인해서 3착을 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터졌어요. 274배가요. 재결 씨는 뭐라고 했는데 너 왜 직선에 첫 집도 안 되고 그렇게 자꾸만 쓰냐. 그 밑에 리포트가 하나 있잖아요. 밑에요. 참 과간입니다. 재결 위원들이나 신영철 기수나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완전 방심패입니다. 면허 6개월 정지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짓말, 제가 거짓말 진짜죠. 30m 오시면 나타나고 누다시 뭐가 올라오니까 두 마리 옆에 양 사이드도 올라오니까 그때 채찍대고 밀어요. 이미 끝났죠. 어떤 말표이죠? 제가 복병이라고 언급했던 천혜, 그 다음에 예상백승 5000% 어부지로 입상 5000% 어부지로 입상했죠. 근데 이게 주의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군경주에서는 또 낙마로 인해서 또 배당이 터졌고, 근데 그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난초의 고양이 쌍대가를 579배로 입상하고 그랬는데 그 경주는 완전 엉터리죠. 두 마리가 낙마하면서 출발하자마자 낙마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배당이 터지게 생겼다, 이상하다. 거기에 또 K모 기수는 완전히 나 안 가요 하고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늘어진 거예요.
동영상 보세요 한번. 10경주 토요일날. 1월날 10경주. 또 대상경주 시정적 기수. 스카이베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성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신형적 기술 싫어하고 왜 신형적 기술과 C급 기술하고 제가 그냥 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토요일날 12경주 54조. 얘는 6개월 정직감이에요. 방심패거든요. 완전 방심패입니다. 이 방심패 때문에 8년 전인가 문세발 기수가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때 그랑프리 때인가요? 뭐 대상경주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방심패로 10년 다 돼가네 벌써요. 그리고 대상경주 보세요. 이 경마 조개방송이 끝나면은 제가 왜 저 양반이 시정적 기술을 왜 싫어하고 왜 C급 기술고 말 못하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이 대상경주 1월날 9경주 2월 3일 9경주 스카이베이비 어떻게 말을 하는 건지 2월 1일 토요일날 12경주 54조 승군전 마필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세요. 한번 꼭 보세요. 꼭. 그리고 이 방송을 신영철 기수가 듣는다 하면은 자네는 깨끗하게 장부답게 빨리 떠나 경마장에. 팬도 그만 올리고 자네는 말머리를 하는 것 자체가 기술로서 자격이 없고 이제 자네도 나이가 처먹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는 것 같고 그냥 깨끗이 떠나. 아이고 입에서 욕밖에 안 나와요. 정말 씨발 진짜. 아이고. 욕밖에 안 나와. 그냥 많은 복병 제가 한 마리 빼놓고는 한두 마리 빼놓고 거의 복병을 잡아냈어요. 잡아냈는데 역지를 못해서 팬 여러분한테 시원한 한 고라 못하고 잡배당이라 째끗째끗 먹고 말아서 그냥 참 저도 나름대로 휴양 전에 많이 준비를 잠 못 자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원하게 보답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 말씀 늦게나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휴양지 때 제 자신이 푹 쉬면서 그냥 가식적인 인사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예상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제 자신이 돌이키면서 쉬지도 못하고 잠은 많이 잤습니다. 잠은 많이 잤고 또 운동도 하고 제 자신 철저하게 피드백을 하면서 준비했다. 목장에도 한 2군데 갔다 왔고 딱 하나 골프장 한번 그냥 놀러 갔다 왔습니다. 혼자 바람쐬고. 자 2월 11일 이번 주 출전 마필 1차 스크린을 올해 방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군 2300m 이 방송 조개방송 끝나면은 제가 간단하게 역사적인 작년 6월 1차 북미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2차 열렸는데 언론에서 안 다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언급을 해야 되겠다. 저도 경마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개방송 끝나면은 안 보시면 돼요. 그냥 남 조개방송 볼 거야 하고 안 보시면 끝나고 제가 한 5분 또는 한 7분 사이에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2월 11일 월요일 한구라 조개방송 출발합니다. 가볍게 청취해 주십시오. 어차피 휴장 이후도 경마가 휴장 전 못지않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혼합 4등급이 엄청 등록을 했더라고요. 마필도 많아요. 자 그런데 2300m 이번 주 1군이 열립니다. 마필이 없어요. 조교 중단하는 마필도 있었고 장거리는 야리조리 하다 보니까 장거리가 적응이 안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 1200이나 1400 열리잖아요. 마필 쪽수가 허벌나게 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허벌나게 넘쳐날 거예요. 근데 2300으로 열리니까 11마리 등록해놓고 조교도 지금 몇 마리 중단을 시켰어요. 아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본 자료를 펴보고 이게 홍콩이랑 가까운 거 유럽 찾아보니까요. 미리 등록한 마표는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단거리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누가 통해서 한번 부탁을 했죠. 일본말도 못하니까. 거기는 장거리 2000m, 중장거리는 넘쳐나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야리쪽 하다 보니까 훈련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는 등록해보면 없어요. 별로. 이게 마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행정을 시스템을 잘못한 거예요. 왜? 1년에 한두 번 정도 1400으로 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거리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경마가 발전하는 거예요. 뭐가 1200, 1400. 자, 그것도 좀 하고 이번 주 1군 2300m 로드 이너 지난번 51.5 달고 근데 이 지난번에 작년 그랑프리 때 55를 달고 생각보다 걸음이 별로였어요. 물론 그때는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지난번에도 핸디캡 51.5 핸디캡 51.5 달고 인정하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끝걸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편성 자체가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걸음은 여전히 스피드 맛이 없어요. 딱 그 정도. 능력과 보는데 핸디가 보나마나 편성이 영병하다 보니까 올라가겠죠. 능력과 무난하게 핸디 싸움입니다. 이건 핸디를 얼마 받느냐. 기수가 김용팔이라고 라는 기수가 있는데 그 기수가 지금 만졌는데 그 김용팔이라는 기수 좀 부산이랑 빨리 기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가니까 언제 기억 안 날지 지금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 마크는 한국이랑 맞춰 놓친 게 진짜 한국에서 저한테는 자신 있었거든요. 무조건 쌍 대가리 다 최소한 이것만 티스 시합에서 티스 끝나는데 환장하는 거죠. 그 감정이 지금 제가 그 맞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감정이 저도 사람이 감정이 동물인데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 생각하면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지금 돈이 몇 천만 원 날라갔잖아요. 능력껏 보세요. 자, 위너골드 핸디 올라가겠죠. 2연승을 달렸으니까요. 2번 연속 추천 경주로 주력으로 짭짤한 중배당으로 먹었습니다. 이제 문성혁 기수가 지금 핸디 때문에 아마 지금 핸디를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핸디는 나와 있겠죠. 못 봤는데 이 문성혁 기수가 컨트롤 장거리 약해요. 중장거리예요. 상태는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한. 조금 미흡하다 전보다는. 근데 또 운전수가 근데 이 문성혁 기수는 말만 하는 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기수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건 기술수를 다시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내가 어떤 페이스로 달려야 될지, 내가 선입으로 가야 될지, 선행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페이스로 내가 쫓아가고 안쪽에 잡아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리 잡을지도 모르고 아무리 말 못하는 기수더라도 그 정도는 알거든. 몇 달만 지나면은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오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중장거리만 가면은. 무난합니다. 안장이 좀 성희가 조교만 시키는 건지 아니면 기승을 한 건지 저는 그건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마무리 보고 핸디 보고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상태는 그냥 지난번 정도에서 조금 미흡한다. 그 정도. 썬더라이트 승군전이죠. 근데 역시 월요일날 속보급여 가볍게 휴장기 때 돌리던지 역시나 월요일날 저격방 구룡사 월요일날 저격방권 했는데 원래 이 직구성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뭐 여배통인가 뭔가 조금 했는데 이마피는 1800까지만 소화시키고 2000m도 소화를 못 시켰던 지난번 막판에 보니까 초태풍입니다. 이마피 거의 백판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요. 저게 조금 좋아졌는데 뭔 개수수를 냈을까? 저는 2300m 이마피는 안 통한다고 봐요. 근데 오늘 소대 말씀드렸다 상대들이 좀 약해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2300m에서 이마피를 통할 수 있는 그룹바는 저는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상태는 지난번에도 유지하였습니다. 싱그러운 건 내용 없고. 지난번에 인기 2였어요. 순단수 문서발기사 안장 뭐 인기 뭐 배당 걸레를 만든 순단수 갖다 버린 마피예요. 참마 지난번 깜짝 오착 됐습니다. 근데 대상경제였죠. 세계일보인가요? 근데 별로 베스트 컨디션 입상태 모습은 장상 카우보이가 조금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약간 미세합니다만 약간 변했다 했고요. 장상 카우보이 절묘한 선택. 왜 출전 등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야동형 제가 한번 노렸다가 저 개 쌍코피 터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별로 지금도 제가 놀랬을 때보다 차라리 못해요. 스트롱로드 그냥 등록만 하고 훈련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등록했습니까 이거? 천적 내용 없고 뭐 천적 참마 또 천마도 있죠?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로드이너 위더월드 장상 카우보이 뭐 그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월요일까지 모습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마무리 조교 핸디는 나중에 계산합시다. 월요일날 1군 레이스 2300m 가볍게 1차 타치하겠습니다. 자, 일반경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휴장기 때가 훈련 강도가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강도 있게 도외시키는 않았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작년에 좀 약했습니다. 휴장기 때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근데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은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제가 휴장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오래간만에 과천벌에서 이렇게 강도 있는 조교를 시켰다. 이거 면밀하게 체크가 필요하다. 근데 역시 배당이 터지긴 터졌어요. 터졌는데 복병권 마피 뭐 한두 마리 빼놓고 다 잡았는데 그걸 멍청한 이성훈이는 추천경주에서 하나를 제대로 후착을 못 찾고 후착 못 찾으니까 죽었어요. 좀 이제 설 연휴에는 끝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아무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기 마필 복병을 축으로 가실 때는 버리지 말자.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일반 경주 몇 마리 언급하고 잠깐 우리 북미 베트남의 사노이에서 열리는 27, 28년에는 이 역사적인 1945년 보츠탐 회담, 얄타 회담보다 더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그게요. 역사적이 배웠지만요. 그때 잠깐 제가 언론에서 안 다룬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조개방 일방경주 몇 마리 언급할게요. 베스트 에버 1조 신군전 무시는 못하는 좀 빠릿한 모습입니다. 4조의 에펠 제가 선입으로 입상했습니다. 이 마필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마필이에요. 알다가도 그냥 무난합니다. 능력껏 보십시오. 이 마필은 단거리예요. 단거리요. 11조의 야오스 전사인 이게 일본에서 이번에 강등당했더라고요. 근데 상태는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일본에서 3번 입상했거든요. 단거리 중거리에서 입상했는데 이제 이 마필이 살아날까 했는데 아무튼 순수 훈련 모습으로서는 지금 이후에는 강등당했거든요. 순수 훈련 모습은 조금 좋아짐을 줬어요. 그 다음에 11조의 제마트급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훈련 강도는 조금 약한데 데뷔전 때 주행 거부했던 마필입니다. 많이 안정은 돼 있습니다. 파워감도 있고 많이 안정은 돼 있더라. 10조 하나 빠졌네요. 10조의 최강고수
지난번에 후차으로 가져가서 추천점수 29.29배인가요? 제가 그때 19조에 정동지도 놓고 갔을 겁니다. 정동지도 또 언급할 거예요. 19조에서요. 먹었는데 체중이 안 빠졌어요. 보니까 훈련장에서 조개장에서 보니까 조개 모습 보니까 안 빠졌어요. 좀 다 악해요 지금도. 그래서 요거 지금 이번 주에 혼합 3등급이 1700하고 1400이 있어요. 1700, 네, 맞네요. 1700, 1400이 있는데, 보나마나 1700에 도전하겠죠? 하는데,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좀 탁해요. 여전히 스피드 맛이 없고 좀 그렇습니다. 14조의 금화홀선. 데뷔전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17조의 스피드 청룡. 작년 여름 휴장기 때만 생각하면 머리가 뚜껑이 열립니다. 왜 아시죠? 뭐 후차 이상한 맛bil 들어오는 바람에 444배를 놓쳐가지고 지금도 머리가 뜨겁습니다. 좀 체중이나 빠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지난번보다 좀 빠릿해졌습니다. 18조의 청담진이. 이번에 이마필 또 인기마필입니다. 청담진이 또 불안불안합니다. 그 불안불안한 마필 또 있습니다. 나중에요. 네, 이번 주 가장 재밌는 인기마필이 바로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죠. 18조의 대상영주 우승했던 2군의 인기마필 왕벚꽃. 제가 이마필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휴장 전부터 보고 있어요. 강약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 믿지 마세요. 오늘 나는 가볍게 했습니다. 이게 배당판 걸레를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도 지난번에도 대상에도 말씀드린 마필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마필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필이 혈통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 거고 조개 때 걸음이 발놀림 자체가 기본기도 있는 거예요. 저는 조개 전문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잘났든 못났든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그러나 이 마필은 제가 데뷔전 때부터 발걸음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편성이 2군 에이스가 만만치 않아요. 똥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왕벚꽃이 배당판 걸레를 만들겠지만 신뢰하지는 마세요. 19조에 그 정동지존 이제 핸디 싸움이죠. 우리 그 놓고 추천용주 가서 그 같은 또 최강고수하고 혹시 또 같은 변성이 걸린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정동지존 놓고 가서 정동지존 지난 못장 상태 괜찮아요. 조기강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 추천용주 가서 29.7배 주력으로 잘 먹었죠. 이제 핸디 싸움입니다. 핸디 싸움. 22조가 하나, 둘, 셋, 네 마리 언급하겠습니다. 22조. 매니바다, 선행선이 다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휴장기 때 슬쩍 조교강도 올려가면서 걸음발도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변성에 따라서 조금 신경 쓰이고요. 그 다음에 승군전 맞이하고는 스프링백 2차로 승군했죠? 맞나요? 괜찮아요. 무시 못합니다. 이번 주 2군이 1200하고 잠깐만요. 2군이 1200하고 1400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얼핏 봤는데 1200, 1400인데 어디에 출전하든 간에 스프링백은 2차 승군했다 해서 무시 못하겠다. 22조에 우대룡 승군전 736배 주인공이죠. 736배인가 763배인가요? 데뷔전이었죠. 문세박 기수가. 근데 왜 그때 입상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썩 영화편은 그렇게 강한 느낌 못 받았어요. 22조의 바람을 그리다. 그냥 무난합니다. 지난번 2차 입상했나요?
22조 네말 언급했습니다. 매니바다 스프링백 우대룡 바람을 끌다. 23조에 모두에게 23조 신마 모두에게라는 마필이 있는데 약간 뻣뻣한 맛은 있는데 신마가 힘은 있어 보이고 파워가 좀 있어 보여. 조금만 다듬으면 박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능력 검사 혈통이 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순수 훈련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볍게 청취하시더라도 그 제 스타일을 감안하고 보시라는 거. 21조가 좀 순서가 틀려졌네. 21조의 황금사자. 지난번 선두권 약한 편에서 선행을 받고 이번에도 힘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혼합 4등급이 훈련 그 마필이 쪽수가 엄청 많아 이번 주. 좀 무난합니다. 이제 핸디 싸움이 되겠죠? 승부 못했으니까요.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27조 베스트 패션. 저게 패턴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면서 연일 스포 위주로 돌리는데 또 지난번보다는 조금 빠릿해졌다. 27조 베스트 패션 이렇게 제가 체크했고요. 31조의 장사 와일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또 인기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좀 불안해요. 안다스테? 31조에 한 마리 더 브라인포드 승문전인데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무시는 못하겠더라.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힘은 있어 보인다.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승문전. 그 다음에 썩은 직구서 슈퍼삭스 지난번 100 몇 배 큽니다. 차라리 지난번 나은 것 같아요. 핸디 싸움이나 좀 보면 핸디 싸움. 정말 이 직구서는 강을 못 잡아요. 참 정말 힘듭니다. 항상 뭐 거의 대부분 마필 또 약해요. 또 강도 올린 마필은 인기 1, 2를 팔고 배당판 걸레를 만들고 어디 안 보여요. 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요즘 또 갑자기 작년 가을서부터 이철경 기수가 당일 기수교체가 또 많이 되고 거기서 또 몇 마리 더 입상을 해요. 기수교체 돼가지고 당일날요. 컨디션 난죠. 뭐 안 돼. 근데 멀쩡하게 또 이철경 기수 그 이튿날 월요일날 저게 나와서 저게 지금 미쳐버린 거죠. 정말 아무 경우 어려워요. 37조의 스마트 파티 지난번보다 약간 나아졌다 이렇게 제가 체크했었고 40조가 하나 둘셋 네마리 40조 네마리라고 말했습니다. 대운하 조금 나아졌고 아델의 꿈 조금 나아졌는데 근데 이 아델의 꿈은 중거리에서 약해요.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어떤 편성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빠릿해졌고 두 마리 다 아델의 꿈 대운하 같이 병합됐는데요. 독도지기 요건 좀 승문전인데 좀 아리까리 하네요. 배당반이 여기 승문전도 인기 마필이거든요. 근데 싹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놓고 갈 정도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도지기. 그 다음에 40조의 마지막으로 오케이탑 이것도 그냥 무난해요. 싹 크게 발전된 그림이 아니고 그냥 편성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독도지기와 오케이탑은 어차피 인기 마필인데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41조의 와일드 파이 글씨가 적으니까 와일드 파이트 데뷔전 한번 뛰었던 마필로 기억이 되는데 좀 데뷔전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용파리가 만지고 있는데 아무튼 데뷔전보다 조금 나아졌더라.
41조 프라잉 보링. 이것도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조화는 졌는데 전체적으로 훈련 강도가 약해요. 훈련 강도가. 한국 교만 너무 어려워요. 마무리 보고 판단합시다. 42조의 다크 플레이어. 다크 플레이어. 그냥 무난합니다. 이거 인기 마필이죠. 무난해. 어떻게 보면 핸디싸움은 이제 봅니다. 44조의 즐거운 함성. 역시 이 마필도 휴장기 때부터 연일 강도 있게 짧고 간결한 조교로 상당히 의지 있게 소개시키는 거 봐서 봤는데 뭐 의지 있다 해서 뭐 좋아진 거 아니라 아무튼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낮았지 않느냐. 마무리 보고 판단합시다. 45조의 언더플러키. 45조의 언더플 챔피언. 언더풀 럭키는 약간 낮았는데 언더풀 챔피언은 지금 이군 승군전인 걸로 어떻게 얘기 되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싹 여기 적당히 인기 끄는데 너무 믿지 마세요. 언더풀 챔피언은. 그 다음 45조 한 마리 더. 승군전 맞아오는 클리어검. 지난번보다는 파워감은 붙었어요. 무시는 못하겠더라. 근데 이 언더풀 챔피언은 승군전인데 무시는 못합니다만은 뭐 놓고 갈 정도는 아닙니다. 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스피드 맛은 나요. 두 마리 언더블럭이 병합하면서 상당히 리드폭 이렇게 앞서가는데 그건 겉모습이고 그건 조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건 한 얘기고. 아무튼 언더풀 챔피언은 승군전 인기 마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 배당판 걸레만 만들고 바닥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 잔머리집 구석은 그냥 엉금하는 거. 48절 로얄파크. 나 이 마필만 생각하면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인기 마필이잖아. 인기 조금 끌어요. 이게 지난번에 승군전 훈련 강도만 올렸으면요 이건 무조건 이성 한거가 있어요. 훈련이 너무 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복승식 먹었어요. 후차로 가져갔어. 충마 잘 잡았어요.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훈련이 너무 약하니까 놓고 못 때리겠는 거예요. 그런 맛보는 거 같잖아요. 승군전 로얄파크 48초. 군대에서 전역한 부산에서는 서승훈 기수 뻘짓거리 하다가 장난치다가 면허 정지당한 이준철 기수 돌아옵니다. 지난주 신영팔 기수는요 토요일날 12경주는요 완전 방심패입니다. 면허 정지 6개월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한번 꼭 봐세요. 제가 왜 저 양반이 신영철 기수를 저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비판하는지 아마 이해가실 겁니다. 그 두 경주 휴장전 토요일날 12경주 54점 앞이 일요일날 대상경주 9경주 한번 보세요. 그 기수가 어떤 기수인지를 보시라니까요. 경만자 시작한 지 한 달 되신 분들도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시장판을 저렇게 싫어하고 비판하는지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뭔 얘기 하다 그랬죠. 로얄파크 그냥 여전히 훈련이 약해요. 또 참나 무난합니다. 48조도 린지 구사가 아니었는데. 그 다음 48조의 블루마스터. 요거도 인기 마필인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그 조시고 뭔가 좀 안 맞아요 이 마필도. 이번 주 2군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것도 인기 마필인데 딱 하면은 아웃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태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53조의 언더풀 힐스 약간 낮았습니다. 언더풀 힐스 약간 낮았고 신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3조의 패션 플레이어. 제가 오늘 두 마리 신마 소개했는데 패션 플레이어 53조. 아명은 참 좋네요. 패션 플레이어. 삭선이 있어 보인다.
조금만 힘차면. 자, 휴장기 때 제 나름대로 별로 쉬는 것도 없고 잠만 자고 체력 보강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 자신한테 많은 시간을 피드백을 하면서 많이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는 저는 직업이잖아요. 돈이 걸렸잖아요. 저도 배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착을 실수 없이 잘 잡아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병은 잘 잡아내요. 근데 왜 이렇게 후착을 엮지를 못하는 건지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또 강마방의 부산 과천 강마방의 어떤 흐름 전체적인 맥락 이것도 조금 많이 깊이 연구를 전하는데 했고 가식적인 인사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또 한 거라도 못했으니까 그냥 쉬면서 철저하게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저희 방송 1군 1300 레이스 그 다음에 일반경주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안 보시면 끄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우리 1900 2차 대전 전후에서 얄타 회담, 포츠다 회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 역사적인 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북미 2차 회담인데 작년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론이었죠.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북미 간에 총론이었는데 언론에서 거의 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은 뭐 잘 요즘 뭐 보지 않습니다만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뭐 텔레비전 뉴스 뭐 네이버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다음이라든지 이런 잘 안 봅니다만은 제가 작년 여름에 작년 봄에 특강을 하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뮬러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억나시죠? 뮬러 특검에 대해서. 그게 뭐 크게 두 가지예요.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가 트럼프가 직접 했겠어요. 그건 못하고 핵심 참모들이 러시아하고 어떤 연관 관계를 가졌지 않느냐. 그게 뮬러 특검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은 상하원 양원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트럼프가 상원을 공화당이 집권당이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누구도 우리나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반드시 시리아 문제라든지 베네수엘라 사태, 아프가의 사태 이런 국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틀리는 게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국내 대통령 선거하면은 국내 정치가 남북 문제가 국내 정치가 100이잖아 거의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 국민들 성향이 뭐냐면은 50대 60대 40 국내 정치가 40% 60%는 50% 이상은 60%는 뭐냐 미국으로서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알아요 국민들도. 그런 자부심 프라이버시는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보다 오히려 빈부격차 더 심해요. 빈부격차가. 근데 미국 국민은 뭐냐 관심은 60%가 선거하면 대통령 선거하면 국제관계입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재선도 해야 돼. 나이가 70 넘었잖아요. 뭐 평화상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근데 시리아 문제라든지 베네수엘라 사태 이런 여러 가지 국제문에서 다 꼬여 있어요. 꼬일 때 다 꼬이는데 오로지 자기가 성과 낼 수 있는 것은 이 북미 회담뿐이었어요. 한반도 문제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가 재선을 해야 돼요. 만약 재선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법 처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탄핵을 안 당하더라도. 그런 자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의 정치 제도는 잘 모릅니다만은 핵노선, 즉 핵 경제 노선과 핵 노선 같이 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2년도인가 2017년인가 16년도에 포기했잖아요. 핵은 포기했어요. 경제 노선에 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충 뉴스에서 보셔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휴대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500만 대가 넘는데요. 휴대폰 500만 넘으면 이미 다 보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북한 주민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이제요. 자기들 못 사는 거 다 알아 이제요. 알아요. 우리나라 작년 말로 해서 3만 달러 조금 넘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달러가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GDP가요. 2,000달러예요. 2,000달러 안 돼요. 1,500달러? 뭐 그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거죠. 삼성전자 1년 매출하고 국가 예산보다 삼성전자 더 커요. 더 커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포기했고 자기도 주민들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서로 정치적으로. 북한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 이제 다 알아요. 또 그렇게 북한 그 자기들 약속을 했고 또 약속했고 트럼프는 자기 정치적으로 이 국제 문제는 이거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요. 왜냐면 뭐 내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는데 국제관계가 모든 국제관계가 다 꼬일 때 다 꼬여 있어요. 근데 이거 유일하게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서로가 잘 알아요. 김정일도 알고 트럼프는 김정일을 잘 알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취임하자마자 잘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이용을 한 거예요. 자기들 정치적으로도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거만 베트남은 1987년도부터 국가에서 개혁 개방을 하겠다. 마이도인가 베트남 말로. 근데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1990년도에 휴교 맺고 본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속도가 느리죠. 중국은 실질적으로 1984년도 했어요. 3년 앞당겼어요. 근데 베트남은 느리죠. 근데 베트남은 남방 국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국민성이 약간 우리보다 게을러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강국이네, 경제 대국이네 이런 말 쓰냐? 이거 뭐 언론에서 한 데도 있고 안 하는 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는 거랬죠. 북한은 교육 수준이 기초교육이 고등학교가 기초교육이에요. 고등학교가 아니고 의무교육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에요. 노동력이 저렴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북한은 유엔 가입됐잖아. 유엔 나라 중에서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지상 지하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 이라크가 소비오 매장량 1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제로는 러시아나 미국이에요. 또는 사우디고.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라크가 매장량 1위예요. 북한은 거기에 못지않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작년 5월달 한번 했었죠. 지상 지하의 지하 자원이 국토 면적에 비해서 비율에 비해서 가장 높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노동력 질적으로 세계 넘버 1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근데 핵 때문에 핵미사일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경제 개발 못 하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 전문가 누구입니까?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북한은 핵 이거 프로세스만 끝나면은 위원 제재만 회복이 된다 하면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몇 번 얘기했어요.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그렇게 직접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그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냐 아무리 경마장이나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50대 나이입니다만은 기차 타고 경마도 좋지만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자 이거야. 북한, 러시아, 시베리아를 걸쳐서 5박
6일 동안 가면 되니까. 그런 꿈도 있어야 돼. 그런 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뭐 저는 금강산도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금강산 가볼 거예요. 이번 해제가 제재가 해야 되면은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자기 여기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레드 컴플렉스가 나름대로 있죠. 지긋지긋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자유한국당 이 인간들이 썩고 부패한 인간들이 얼마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써먹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게 삼자가 다 이해가 타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잘 풀리지 않을까. 저는 제가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또 언론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론을 거의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언급한 겁니다. 여당 크게 한 것은 아니고요. 세 사람 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자, 2월 11일 휴장기 이후 첫 월요 조개방송. 이제 여름 휴장기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팬 여러분한테 휴장기 때 비록 일주일 동안 공짜로 제가 쉬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짜로 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이번 주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2월 11일 월요일 조개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